저희 엄마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세요. 엄마가 너무 밝고 재밌으시고 성격도 시원시원 화통하시다고요. 단골 많은 맛집 사장님이자 노래 잘 부르시고 말도 재밌게 잘하시는 화통한 여자 대장부 같다가도 어쩔 땐 소녀처럼 순수하시기도 한 저희 엄마.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의 그 밝음이 어쩔 땐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커오면서 봐왔던 저희 엄마는 지금과 달리 많이 어둡고 자주 슬퍼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빵점이셨어요. 가족은 나몰라라 하고 늘 밖으로 도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죠. 여자 문제를 일으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생활비도 안 갖다 줘서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며 살림을 꾸려 나가셨고 거기에 집안일도 하고 저도 키우셨어요. 그렇다 보니 솔직히 없으니만 못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혼은 안 하겠다. 저를 아빠 없는 자식으로는 안 키우겠다며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강경한 말과 달리 엄마 속도 골물대로 골맞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새로운 여자랑 바람나서 엄마가 저 대학 등록금 쓰려고 조금씩 모아두던 통장과 도장까지 들고 날랐던 날, 엄마는 수면제와 소주를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일찍 발견해서 엄마는 겨우 사셨고요. 제가 엄마한테 이럴 거면 제발 이혼하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고 엄마는 펑펑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결국 아빠랑 헤어지셨어요. 저는 아빠랑 헤어진 후에 엄마랑만 지내는 생활이 훨씬 좋았고 엄마도 원래의 성격대로 밝고 건강해지셨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는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늘 마음 한켠에는 어떤 응어리를 안고 사시는 듯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은 있으셨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마 어렸을 때 집을 나가버리셨고 엄마는 평생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셨대요. 그게 엄마 딴에는 큰 컴플렉스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만큼은 그런 컴플렉스를 안 주고 싶어서 있으나 마나한 남편일지라도 이혼은 하지 않고 견디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왜 아빠를 저버리지 않고 참는 건지, 그게 왜 저를 위해서라고 말하시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다짐했죠.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엄마가 더는 내 걱정을 하지 않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다른 과에서 교양 과목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강형민이고 관광경영학과였습니다. 같은 조라서 발표 준비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비슷해서 사귀게 되었죠. 학교를 함께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함께 했어요. 취업 전이라 돈이 넉넉치 않아서 도서관 다니면서 삼각김밥 먹고 주로 돈 안 드는 산책 데이트를 많이 했죠. 서로 자소서 봐주고 면접 연습 도와주고 연인 사이면서 친구이기도 하고 함께 잘 되길 바래주는 그런 사이였죠. 그렇게 제가 먼저 취업을 하게 됐는데 형민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 후 형민이도 원하던 호텔에 합격을 하게 됐고 저희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오면서 또다시 시간은 흘렀고 저희가 만나온 시간도 10년이 다 되었더군요. 그 정도 만나면 애인이 아니라 부부나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이죠. 형민이와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고 가족 같고 소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 결혼한다고 생각했고요. 사이사이에 저는 형민이네 부모님을 만나 뵙고 형민이도 저희 엄마를 자주 만나 뵀어요. 저희 엄마는 떡갈비 식당을 운영하세요. 이혼 후 작게 시작하셨는데 장사가 잘 돼서 규모를 점차 키우셨고 지금은 홀도 넓고 단골도 많고
유명해서 타지에서도 드시러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넉살 좋은 형민이는 어쩔 땐 제가 없는데도 엄마 가게를 혼자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저희 엄마와 가깝게 잘 지냈죠. 당연히 저는 그런 게 너무 고마웠고요. 형민이는 서비스업을 하기도 하지만 워낙 성격 자체가 싹싹하고 잘 웃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런 형민이를 좋게 보셨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저희 엄마가 제게 그러시더군요. 엄마는 솔직히 너 결혼 안 하고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거든. 근데 형민이 정도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합격이야? 그래, 합격이야. 오래 보기도 했지만 애가 워낙 싹싹하고 너도 한결같이 좋아하고 예의도 바르고 엄마는 괜찮은 것 같아. 너 엄마 팔자 닮아서 이혼하는 꼴은 내가 못 보겠어서 그간 눈에 불을 켜고 뜯어보고 살펴봤거든.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엄마 팔자 닮으면 좋지 뭐.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에. 하지만 엄마는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마라. 엄마 마음고생 얼마나 한줄 알잖아. 너는 그렇게 살지 마. 행복하게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 길지도 않은 인생 사랑만 하고 살아도 짧잖아.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 마 엄마. 엄마 걱정 안 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형민이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봐도 그래 보여.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따로 형민이를 가게로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아. 싸울 일도 많을 거고 빈정 상할 때도 많을 거고 남보다 못하다 싶을 때도 많을 거야. 그래도 두 사람 10년이나 예쁘게 잘 만났으니 살면서 생길 이런저런 풍파도 서로 잘 견디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예, 어머님. 그리고 이런 말 부끄럽지만 세주 아버지 때문에 세주도 상처가 많아. 예, 저도 대강 들었어요. 우리 딸 못난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딴 눈 팔지 않고 우리 세주만 아끼고 사랑해주는 거. 어머님, 당연한 소리죠. 그래, 당연한 소리지.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해서 상처 주고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 형민이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서 나도 믿고 우리 세주 시집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머니 뭘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 인생의 여자라곤 세주밖에 없으니까요. 고맙다 형민아. 엄마가 형민이에게 그런 말씀을 따로 하셨을 땐 결국 딸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엄마는 형민이를 사위가 아닌 아들처럼 여기고 예뻐하셨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참 많이 챙겨주시고 무슨 날만 되면 옷 사주고 구두 사주고 결혼해도 참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죠. 그렇게 형민이와 저는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반반 비용을 보태주셔서 그걸로 집 마련하고 안에 들어가는 살림살이나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했었죠. 우리 두 사람 학생 때 만나서 10년 예쁘게 잘 사귀다가 결국 결혼. 저는 형민이와 제가 참 특별한 연인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고 10년 동안 그래왔듯 앞으로도 친구처럼 또 설렘 가득한 연인처럼 행복할 거라 믿었죠. 형민이와 저를 반반 닮은 귀여운 아이도 낳고 저희 엄마는 손주 애교 보면서 사랑 듬뿍 주시고 그런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을 사귀었든 20년을 사귀었든 배신을 하는 데 있어 과거에 함께했던 시간은 중요하지 않더군요. 3년 만에 저는 인생의 반쪽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 강영민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때쯤 자꾸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행동이 부쩍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본인은 티가 안 난다 생각하겠지만 티가 참 많이 났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민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마음속 의심의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폰과 블랙박스, 노트북도 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같은 호텔 후배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민영이고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여자의 신상을 알아내려고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여자 사진, 졸업한 학교, 사는 곳, SNS 다 뒤지고 다녔어요. 그 여자는 참 예뻤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내 남편하고 바람이 났을까? 그 여자 사진을 보는데 내 스스로가 비참해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특별하고 단단하다고 믿었던 남편과 내 사이가 사실은 작은 유혹에도 금방 부서질 한없이 약하고 허무한 사이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의 권유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틈틈이 엄마 가게 가서 일도 도왔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엄마의 가게에 가서 일은 종종 도왔습니다. 엄마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배신감에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으론 티를 안 내려고 하니 더 힘들었습니다. 협심증 같은 증상까지 생겨서 일하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심장을 부여잡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생리불순에다 자잘한 통증도 심했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다 터트리고 어떻게든 결단을 내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였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졌던 저는 결국 엄마 가게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실에 누워있고 엄마는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유산을 했다면서요. 저는 제가 임신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리불순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도 한 번씩 생리불순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임신이었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힘들어하다가 뱃속의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결국 남편이 회사 후배랑 바람났다는 얘기를 해야 했어요. 엄마도 충격이 몹시 크셨습니다. 그렇게 건실하고 착한 형민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이가 바람이 났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는 제 앞에선 몸 잘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고 하셨지만 병원 계단에선 이모와 통화하시다가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소갈이 하다가 저지경이 됐다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병실로 돌아와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퇴원 날 엄마는 저희 집으로 곧장 운전을 해서 가셨어요. 그리고선 저보고 간단하게 짐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으로 그냥 가자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짐을 챙기는데 그 와중에 형민이가 급하게 집에 왔더군요. 세주야, 병원에 가보니까 바로 퇴원 수속했다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제가 싸는 트렁크를 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꾸 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왜 그래? 혹시 유산 때문에 그래? 세주야, 힘든 건 알지만 네가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경우 한 번씩 있대. 마음 아프지만 우리 다시 노력하면. 그 순간 가만 서 있던 저희 엄마 형민이에게 가더니 싸다기를 4대나 갈기셨어요. 더 때리려던 걸 형민이가 붙잡고 말리더군요. 왜 이러세요, 장모님?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산 때문에 이러세요? 저도 속상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저를 때리세요? 네 잘못이 맞으니까. 네가 바람나서 세주가 그거 알고 스트레스 받다가 애 잃었으니까. 엄마의 말에 형민이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 바람 피는 걸 안다는 티도 안 냈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에도 따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 없는 남편은 제가 그 모든 사실을 안다는 걸 몰랐겠죠. 그게 무슨... 아니에요. 오해세요, 장모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해? 너 이번엔 나한테 맞을래? 세주야, 내가 무슨 바람이야.
김민영. 제 입에서 상간녀 이름이 나오자 형미이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주춤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나 진작에 알았어. 네가 나한테는 어머님 뵈러 간다, 친구 만나러 간다 해놓고 이 여자랑 바다 놀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자러 가고 나 다 알아. 네가 이 여자랑 갔던 모텔 이름도 말해줄까? 참 여기저기 증거를 많이 흘리고도 다녔더라. 그런 정신머리로 꾸역꾸역 바람을 피고 싶었나 봐. 아니야 세주야, 오해야.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는데 또다시 저를 잡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형미이를 떠밀어 버렸습니다. 내 딸이 만지지 말라잖아! 장모님, 아니에요. 다 오해세요. 제가 해명할게요. 해명 같은 소리 하네. 내가 결혼 전에 너한테 뭐라고 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딴 년이랑 바람나서 내 딸 상처 주는 거 그거 하나만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 근데 꼴랑 3년 살고 바람이 나? 에라이 썩을 인간아. 너 같은 인간을 믿은 내가 미친년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짐을 다 쌌고 엄마는 형미이를 떠밀어버리고 제 손을 붙잡고는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과 상간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깟 놈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자고 말하셨지만 뒤에서는 많이 우시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힘들었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꼴이라니 말도 못하게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이혼과 상간소송 과정에서 벌금을 내더라도 그것들 직장에 다 터트려 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쥐새끼 같은 남편놈과 그 여자는 그 사이에 홀라당 호텔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좁은 업계다 보니 소문 한 번 나면 나중에 재취업이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수 치듯 그만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에게 안갚음을 못한 것이 참 한이 되었죠. 이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동안 몹시 힘들었습니다. 연애기간 10년, 결혼생활 3년, 결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보내왔던 추억이 한가득인데 배신은 한순간이고 상처는 참 깊더라고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걸 꿈꿔왔던 그 남자에게 받은 배신은 정말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누굴 또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증거가 확실하다 보니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시간만 오래 걸릴 뿐 저의 승소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성화에 운동도 다니고 다시 공부도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의욕은 잘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 남편이 된 형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목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느냐고? 그게 궁금해서 연락했어? 여전히 화 많이 났구나. 너 같으면 화 안 나겠어? 왜 전화했는데? 그냥 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을게.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그 여자랑 잘 안 되나 보네. 이혼까지 하고 만난 인연인데 잘 좀 해보지 그랬어. 나도 똑같이 배신당했어. 김민영 걔 다른 남자 생겼고 결혼 준비한대. 형미이는 씁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건 아니고 이제야 배신당한 네 기분을 조금이나마 알겠다는 거지. 미안해. 내가 참 어리석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필요 없지만 잘 지내. 불편하다면 다신 연락 안 할게. 하지마. 이혼했고 이제 아무 사이 아니니까. 잘 살라고는 못 해주겠다.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먹먹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똑같이 배신당하고 후회할 걸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그 여자는 다른 남자로 갈아타고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둘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란 건 아니지만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인연 찾으러 간다고 생각하니 참 밉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그 여자의 새 신랑 된다는 사람은 누구인지,
악착같이 찾아내서 다 터트려버릴까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막 찾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찾기 쉽지 않을 뿐더러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일에 집착하는 모습이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다 접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남편은 벌 받았으니 그 여자도 언젠가 똑같이 당하리라 생각하며 저는 제 인생에나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한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와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엄마의 가게를 갔을 때였어요. 저는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걸음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여자, 전 남편과 바람났던 그 여자 김민영이 제 눈앞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의 사진은 수도 없이 보고 또 봤기에 얼굴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분명 그 여자였어요. 김민영 옆에는 인상이 좋은 남자 한 명이 있었고 김민영 앞에는 나이가 조금 있는 여자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풍기는 분위기와 김민영이 조심스러워 보이는 행동으로 봐서 아마 새 신랑 될 사람과 예비 시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스크로 살짝 얼굴을 더 가리며 그 옆 테이블을 치우는 척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얼핏 들리는 대화로 보니 제 예상대로 곧 결혼한다는 새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 맞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닥터오라고 칭하는 걸 보니 김민영 옆에 있는 새 신랑은 의사인 듯 했습니다. 속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김민영과 곧 결혼할 새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는 김민영이 유부남과 외도를 저질렀고 상간소송 판결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다는 걸 아는지요. 저는 떨리는 기분으로 일단 주방으로 왔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폭로하고 싶었지만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또 옥죄어 오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고 엄마가 괜찮으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 저 여자. 저 여자? 8번 테이블 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누군데? 잠깐만, 혹시... 맞아, 김민영. 강영민이랑 바람났던 그 후배 직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남자랑 앞에 있는 여자는 누군데? 결혼한대. 강영민이랑은 깨지고. 그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어머니인 것 같아, 아마. 뭐라고? 결혼? 남의 가정 다 부셔놓고 지는 홀랑 결혼한다고?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엄마는 말릴 틈도 없이 그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제 예상과 달리 막상 그 테이블 앞에 차분하게 서시더라고요. 어떻게 식사는 입에 좀 맞으세요? 엄마의 말에 김민영 예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이시죠? 몇 번 뵀었어요. 예, 맞아요. 내가 여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데려도 데리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엄마는 그러면서 김민영을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김민영 앞에 있던 밥그릇을 탁 뺏는 겁니다. 엄마의 행동에 김민영도 그 앞에 예비 시어머니도 옆에 예비 신랑도 모두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죠. 지금 무슨... 며느리 되실 분 성함이 김민영 씨 맞죠? 엄마의 말에 김민영도 어리둥절하게 보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잘 알지. 너한테는 밥 안 팔아. 나가! 네? 엄마의 말에 옆에 있던 예비 신랑이 그러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바람 피는 것들은 인간으로 상종을 안 하거든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선 우리 가게에서 밥 먹는 꼴 못 보겠네요. 예? 바람 피는 것들요? 그 말에 갑자기 김민영 몹시 놀라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못 들었어? 남의 가정 파탄 내고 지는 홀랑 새로 결혼하려는 상간녀한텐 밥 안 판다고.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그 말에 김민영 그 여자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기요 아줌마, 저 아줌마 처음 봤는데 다짜고짜 없는 말 지어내면서 저를 모함하시는 거예요? 얘 민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어머님, 여기 사장님 맞아요? 이 사람 아무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저희 엄마 보고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서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김민영을 확 돌려 세웠습니다. 야, 그럼 나는 기억나니? 네가 바람났던 그 유부남 강영민 와이프가 나잖아. 내가 너 상간소송도 걸었잖아. 설마 다 까먹었어? 제 입에서 강영민 소리가 나오자 그 여자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도 당혹스러워하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상간소송? 그러자 그 여자는 급하게 예비 시모를 당기더라고요. 어머님, 이 아줌마들이 미쳤나 봐요. 저 그런 일 없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나가요. 기분 나빠서 여기 못 있겠어요. 그 여자의 말에 그 예비 시모는 쎄하게 쳐다보더니 잡고 있던 손을 탁 뿌리치고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급하게 따라가고요. 그 여자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더니 헐레벌떡 따라 나갔습니다. 뻔뻔한 기집애 어딜 노려봐. 그래도 저 남자랑 시어머니 될 저 사람도 알게 됐으니 그냥은 안 넘어갈 거다. 어디 남의 가정 망치고 지는 뻔뻔한 낯짝으로 결혼하려고 하하호호하고 있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더니 옆에서 쳐다보는 다른 손님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인사도 하셨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는데 속 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마감 준비를 하려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김민영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사장님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와 제가 나가자 얘기 잠깐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아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저도 제 가게에서 그 여자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까 하신 말씀들 다 진짜인가요? 그럼요. 저나 얘가 뜨신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 되래 김민영이 여기 있는 남편분하고 불륜관계였다? 맞습니다. 그걸로 저는 이혼했고요. 김민영과 제 남편에게 상간소송도 걸었고 판결문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판결문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참, 그 예비 시모부는 엄청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속이고 우리 닥터오랑 결혼을? 이게 진짜 미쳤네.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전혀 모르셨어요. 짐작도 못했습니다. 뭐 집안으로 보나 그 애 자체로 보나 좀 아쉬운 구석은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싹싹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또 저희 아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최대한 좋게 봐주려고 했죠. 성에 안 차도. 근데 과거에 유부남이랑 놀아나고 거기에 상간소송까지 당했었다고요? 나 진짜 기가 막히네. 그 예비 시모는 몹시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죠. 가뜩이나 마음에 썩 차지도 않는 며느리감인데 과거에 그런 짓까지 벌였다고 하니까요. 그걸 누가 좋게 봐주겠어요. 예비 시모는 화가 나서 가려다가 저에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가능하면 그 판결문 좀 보내주라고요. 자기도 가만 못 있는다면서요. 저는 알겠다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당장이라도 김민영 머리 다 뜯어놓을 기세로 씩씩대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김민영이 다시 저희 엄마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결혼 파토 났다고 이제 속 시원하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리어 저희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명예에서 온 그런 걸로요. 그래서 저도 코웃음 날렸죠. 그래. 말 잘했다. 고소해. 저 앞에 경찰서 마침 있네. 가서 해 당장. 벌금? 얼마든지 물어줄게. 근데 거기서 끝일 것 같아? 벌금 한 번은 물고 두 번은 못 물 것 같아? 앞으로 네가 어떤 놈을 꼬시던지 어떤 직장을 가던지 다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폭로해줄게. 그러니까 어디 가봐 경찰서. 네 결혼 깨졌다고 분하니?
너는 결혼 전에야 깨졌지. 나는 너 때문에 이혼녀 딱지 달았어. 누가 더 억울하고 분한지 볼까? 어디서 뻔뻔한 낯짝으로 여길 쳐 기어들어와? 하, 너같이 뻔뻔해야 그런 사실 싹 숨기고 직업 좋은 남자 꼬시나 보구나. 근데 어쩌지? 나는 네가 또 누구랑 결혼한다고 하면 또 똑같이 알려줄 생각 있거든? 저는 여태까지 참아왔던 말을 다다다 쏟아냈고 그 여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벙쪄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주방에서 소금 들고 와서 뿌렸습니다. 꺼져! 머리 다 뜯어놓기 전에! 그 여자 소금 맞고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쫓겨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하게 저는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화병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 숨기고 이사 잡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의 실체도 폭로하고 저도 그간 하고 싶었던 말도 다 하고 나니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요. 그 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던 상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 시험 준비를 하며 여전히 엄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엄마는 쉬엄쉬엄 하라며 시험 떨어져도 된다고 어차피 이 가게는 저 물려줄 거라고 하시더군요. 늘 저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저희 엄마,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저희 엄마가 있어서 참 좋고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을 채우고 이혼 도장을 찍게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떤 일 때문에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결혼 생활을 끝냈던 그 일의 발단은 바로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여동생 얘기는 종종 듣기는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우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죠. 착실하고 모범생이었던 남편과 달리 남편의 여동생은 동네에서 꽤나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안 좋은 쪽으로요. 공부 못하는 건 둘째치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말썽 피우고 담배랑 술까지 하고 무엇보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가출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가출하는 여동생을 붙잡아 머리를 민 적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TV에서 악동 이미지의 연예인들이나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걸 봤지 실제로 가출하다가 머리 밀렸다는 얘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 밀린 일로 오히려 여동생은 더 보란듯이 가출하고 더욱 집에 안 들어왔대요. 보름 넘게 집을 나갔다가 경찰서에 있는 걸 데리고 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매도 때려보고 화도 내봤지만 그럴수록 여동생은 더 엇나가고 더 과감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 부모님은 역으로 여동생이 해달라는 거 해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식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괜히 건드리면 확 집 나가서 얼마나 엉망으로 살지 모르겠다 싶으니 어르고 달래서 가출만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보통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고 살아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 정신을 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아니었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데도 사람 본성 쉽게 안 바뀌는지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큰 골칫덩이였던 거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부모님을 들들 볶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승무원을 하겠다면서 승무원 학원을 간다고 하고 거기에 몇백을 들였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맞는다며 때려쳤고 그 뒤에는 갑자기 네일샵을 차려달라, 카페를 차려달라며 자영업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대책 없는 딸이 뭐라도 해서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될 것 같다며 본인들 노후 자금 털어서 다 해줬다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도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망했다고 했죠.
성격이 애초에 그런데 서비스직하고는 맞을 리가 없고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다 애살이나 실력도 없다 보니 손님하고까지 허구한 날 싸우고 동네에서 안 좋게 소문나고 월세만 밀리다가 1년도 못 넘기고 폐업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집에나 사고치는 사고뭉치들 하나씩 있다던데 저희 집에는 딱 신우가 그랬던 거죠. 부모님이 신우에게 더 이상은 뭐 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신우도 적당히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가겠다고 했다 하고요. 그 뒤로 선도 많이 보고 소개팅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딱히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저는 남편과 사귈 때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남편도 사고뭉치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들으면서도 가족들이 참 힘들었겠다 싶긴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저한테까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 제 가족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좋아했다 보니 아니다 싶으면서도 흐린 눈으로 넘어간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 거지만 그때 신우 사업자금 해준답시고 시부모님의 돈뿐만 아니라 제 남편 돈도 신우에게 제법 들어갔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일한 것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 사업자금 보태준다고 하면서 돈을 좀 잃었던 거죠. 남편이 그때 저한테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고 뭉치면 가족들이 신우에게 질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오히려 신우를 안타까워하고 아픈 손가락 마냥 취급을 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었다는데 그 때문에 시부모님이 더 오냐오냐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다고 했고요. 하여튼 저희 시댁에는 그런 사고뭉치 신우가 한 명 있었죠. 저는 그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는 원래 좀 무리해서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전세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소유의 집이 마침 2년 정도 뒤에 전세 계약 끝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집을 그냥 분양할 때 샀던 돈만 주고 저희가 사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집값이 살짝 올랐을 때인데 시세 말고 분양가만 주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신 거죠. 남편도 좋은 기회라고 했고 저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결혼하고 2년까지는 적당한 집을 전세로 구해서 살다가 2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그 집을 사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돈을 좀 더 모으기로 했고요. 결혼하고 남편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냈고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부부를 지켜보며 보기 좋다면서 신우도 하루빨리 좋은 짝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자주 말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좋은 사람 없느냐, 주변에 친구 없느냐 하시면서요. 톡 까놓고 신우가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괜찮은 남자를 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로만 듣던 신우를 결혼하고 직접 겪어보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말고 할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신우는 제 생각 이상으로 더 아나무인이었거든요. 보통은 고등학교 때 날라리고 한성가라는 친구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런 게 부끄러운 걸 알고 좀 얌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신우는 제가 아는 사람 중 단연 이기적이고 못됐고 우악스러운 인간이었거든요. 뭐든지 본인 위주로 맞춰줘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린애처럼 떼쓰거나 분위기를 먹같이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허영심과 허세는 많아서 돈은 펑펑 써야 되고 남들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입도 걸어서 욕도 잘하고 자기는 솔직한 성격이랍니다. 솔직한 게 아니라 싸가지 없는 성격인데 말이죠. 자기는 남 욕도 잘하고 험담도 맨날 하면서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 하는 건 못 참아서 부들부들거리고 거지같이 살 거면 결혼 안 한다느니 결혼은 상영혼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소리도 부끄러움 없이 막 떠들고 다녔죠. 그런 성격인데 제가 누구 소개해줬다가 원망 들을 일 있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변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신우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할 때마다 주변에 미혼 남자가 별로 없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말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평일 저녁에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우연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배 여직원 2명과 저보다 3살이 많은 과장님 1명이었는데요. 저랑 팀은 다르지만 협업을 종종 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 3명은 외근 갔다가 저녁 먹으러 같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과 후배 여직원들은 저희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신우는 과장님을 눈여겨본 듯 했어요. 그 과장님은 싱글이고 회사에서 능력 인정 받으며 잘 다니고 있는데요. 신우 눈에 그분이 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키도 훤칠한 데다 인물도 굉장히 좋거든요.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여직원이 꽤 있을 정도로요. 신우가 그날 후부터 그 과장님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님도 옆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자꾸 부추기시고요. 그 과장님이 워낙 젠틀하고 성격도 좋으신 데다 집안도 금수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우는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눈치챈 건지 저한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바로 주변에 그렇게 괜찮은 남자 있으면서 왜 여지껏 소개 안 시켜줬느냐고 섭섭해하고 닥달을 해대는데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빨리 소개시켜달라고 졸라대는지 환장하겠다 싶었죠. 제 마음으로는 별로 소개 안 시켜주고 싶었는데 어머님과 신우가 제 앞에서 자꾸 전화해 보라느니 물어보라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거절도 한두 번이지 너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전화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웬걸 그 과장님이 알고 보니 그때 식당에 같이 왔던 후배 1명과 사귀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쯤 결혼 계획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그 사실을 옆에 있던 어머님과 신우에게 바로 전했습니다. 결혼 약속한 약혼자가 이미 있다네요. 그 말에 신우가 똥 씹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혼자가 있다고요? 네, 그때 같이 있던 후배요. 그 후배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네요. 같은 회사긴 해도 팀은 달라서 그런 속사정까지는 몰랐는데 둘이서 사귀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니 신우도 포기하겠지 했는데 거기다 대고 신우가 골 때리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소개해주세요. 네? 약혼자가 있는 거지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봤는데 옆에 있는 여자 둘 중에 누구요? 둘 다 되게 못생기고 별로던데. 내가 낫던데요? 그냥 연락처 줘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데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결혼 약속한 약혼자가 있다고 하면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와이프도 아니지 않냐며 계속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얘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 전부 다 제 회사 동료들이잖아요.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신우를 소개해준다고요? 제가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하겠나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포기해야지. 막무가내로 소개해달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옆에 어머님도 그건 좀 아니다 싶은지 수경아, 그건 좀 아니다. 뭐가 아닌데? 맞잖아.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뭐. 그래도. 어쨌든 언니 연락처를 그냥 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니 아가씨,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다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 다 제 회사 동료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할 거지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남자 완전 제 이상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 잘못도 있어요. 내가 뭘요?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는지 우리 엄마가 여러 번 물어봤죠?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없다면서요. 아니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그럼 너 같은 거 소개시켜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갈 일 있니? 라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뭐라고요? 막무가내요? 안 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때를 써요? 언니, 말 다 했어요? 내가 무슨 어린애예요? 때를 쓰게? 라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진 양아치인 줄 알았고 저도 순간 쫄아서 눈빛을 피했습니다. 어머님도 적당히 하라고 하고 말리더라고요. 신우는 지 기분 상했다고 획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데 속으로 쌍욕을 얼마나 내뱉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기함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본 건지도 모르겠는데 신우가 제 핸드폰에서 그 과장님 번호를 알아낸 거였어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점심 먹고 금방 일어나서 갔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신우가 제 폰에서 몰래 그 과장님 연락처를 훔쳤는지 어쨌는지 까마득히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 과장님이 제 개인 폰으로 전화가 와서 왜 자기 번호를 신우한테 주느냐고 곤란해하며 따지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요. 그 말에 저는 기함을 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번호를 저희 신우한테 줬다고요? 아니, 연정씨.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연정씨가 번호 줬다던데 그 신우라는 분이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요? 아니에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럼 연정씨 신우라는 분이 제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을 때 옆에 지영이도 있었는데 어찌나 곤란하던지. 지영이도 화 엄청 났어요. 연정씨한테 서운해하고요. 아니에요. 저 정말 안 그랬어요. 일단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신우한테 전화해서 혹시 내 폰에서 연락처 빼갔느냐 따졌습니다. 신우는 처음에 그런 적 없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난리치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느냐 소리를 지르니까 처음에는 뭐 그 남자가 사실 몰래 자기한테 명함을 줬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일을 저희 남편에게도 말하고 시부모님에게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신우한테 전화해서 따지긴 했는데 더 화딱지 나는 게 전화 끊고 저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자기 폰에 번호가 보여서 그냥 외웠대. 훔쳐보고 그런 건 아니래. 그게 중요해? 결혼 앞둔 사람이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전화하느냐고. 내가 뭐가 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대. 자기가 한 번만 봐줘. 오수경 철딱선이 없고 불도저인 거 자기도 잘 알잖아. 아가씨, 아니 네 동생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미친 거 아니냐면 좀 그렇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거야? 네 동생한테 혼쭐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제 앞에서는 자기 동생 때문에 환장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도 정작 꼼짝을 못합니다. 아니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그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남편은 지 동생 욕할 땐 언제고 또 그래도 동생이라 이건지 안쓰러워하기도 해요. 저 나이에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저렇게 집에서 빌빌대는 게 안타깝대요. 도대체 그게 왜 안타까운 건가요? 가족들이 물심양면 다 도와줬는데 지가 다 말아먹고 저러고 있는 건데요. 저는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가족이다 그거죠. 하여튼 저는 그 선배와 후배까지 같이 만나서 그런 일 없다고 쩔쩔매며 하나하나 다 설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던지. 제가 겨우 과장님과 지영씨에게 해명을 하고 나서 오해가 풀렸어요.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신우는 그 뒤로 반성 하나 없고 저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그 과장이라는 남자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다면서 자기는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거라면서 그 선배를 후려치고 제가 유난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어머님은 옆에서 신우에게 그렇게 하라면서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부채질하고요. 저는 그 일로 신우와 시부모님에 대한 감정까지 정말 안 좋아졌고 저거는 정말 미친년이다. 어지간해선 상종하지 말자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반년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대뜸 저한테 신우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누구냐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희한하더라고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엄청 비밀이 가득한 남자라면서요. 그게 뭔 소리야? 수경이가 그러는데 만난다는 남자가 하면서 알려주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그걸 믿어? 진짜래. 사진도 다 보여주고.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요.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친구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 후계자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 대기업 후계자의 숨겨진 첩이라는 거죠. 신우 남친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캐나다도 그 후계자가 몰래 보내준 거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도대체 아가씨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사기꾼 아니야? 무슨 사기꾼이란 말을 어디다 갖다 붙여?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설령 그렇다 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재벌이나 마나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첩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좋은 거야? 공식적으로는 인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따로는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무슨 드라마 찍어? 당신은 진심으로 그걸 다 믿어? 아 진짜라니까. 믿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강서방이 집안 사정이 그렇다는데. 기가 막혔죠. 남편까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우는 그 남자에게 받았다면서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구두를 막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 남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엄청 고가의 흔하지 않은 외제차라고도 하고요. 그 남자는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첩의 자식이니만큼 한국 땅에서 살기 어려워서 캐나다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남친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왔고 현재 사업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준비 중인 거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신우는 자기 남친이 사업가이고 부자라면서 엄청 의기양양해 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졌다면서 금방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어머니 될 사람이 캐나다에 있고 본가도 거기 있는 만큼 자기가 캐나다에 가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도 있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남친이 아들로 공식적인 인정은 못 받지만 그 아버지가 뒤에서 챙겨준다고 하면서 신우 남친이 사업가로서 오롯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나중에 그 기업의 계열사 하나 정도는 물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론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걸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신우고 다 진지하게 믿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렇게 믿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 진짠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정사가 있으니까요.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 이름이 강준호였는데 어머님은 결혼도 전에 강서방이라고 부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우가 그 남자를 인사시킨다고 시댁에 데리고 왔고 저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정말 흔하지 않은 고가의 외제차이긴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좀 파리하고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었고 말수도 적고 싹싹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명품으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막 호들갑 떨며 어서 오라고 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막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남자는 막 저희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남자가 좀 불편한 기색을 하기도 했고 신우가 눈짓으로 그만 얘기하라고 하고요. 보니까 천하의 신우도 그 남자한테는 쩔쩔매더군요. 하여튼 그 남자는 성격 자체가 거만해 보이고 도도해 보였습니다. 싹싹하거나 말을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 같은 느낌이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여전히 의심스럽긴 했지만요. 하여튼 말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대강 들어보니 캐나다에서 인기 있고 경쟁력 있는 요식업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정식 계약해서 한국에 런칭할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 자기는 사업으로 꼭 크게 성공을 해서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리도 하고요. 가정사에 대해서 말하기 싫은 척 하면서도 은근하게 먼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시트콤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뭐에 홀린 것처럼 시부모님, 신우, 남편은 다 그 남자 말에 귀 기울이고 맞춰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벌 후계자에 숨겨둔 아들이니 뭐니 그런 건 둘째치고 대화를 이어나갈수록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신우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신우 남친은 자꾸 본인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거든요. 원래도 이상했는데 들을수록 더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도 적당히 리액션만 해주고 말았는데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그 사람의 말이 몹시 관심 있다는 듯 주의 깊게 듣고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여동생 남자친구 보러 간 게 아니라 사업 설명회 간 것처럼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은 나중에 사무실도 한번 가겠다고 하고요. 하여튼 그날의 만남이 그렇게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신우의 남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남자에게서 사짜 느낌을 강하게 느꼈는데 남편은 저랑은 정반대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니 신우 남친이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남자를 잘 잡은 것 같다고까지 하고요. 정말 괜찮아? 나는 좀 이상하던데. 뭐가 이상해? 막 그럴싸하게 말은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앞뒤도 안 맞고 허술한 말도 많고 좀 이상하지 않았어? 게다가 여자친구 가족들 소개받는 자리인데 자기 사업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투자 권유까지?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남자들은 좋은 투자권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그래.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사기꾼 같은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아니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이 진짜 그 기업가에 숨겨진 아들이 확실하긴 해? 오 그렇다니까? 그걸 뭘로 믿어? 아 믿긴 뭘 믿어. 개인 가정사가 그렇다는데 그걸 뭐 증명이라도 해야 돼? 증명해야지. 일반적인 사람도 아닌데. 수경이가 사진도 다 받고 연락하는 것도 다 들었대.
그 기업가랑 연락한 걸 봤다고? 통화도 했대. 정말? 그래. 그런데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나를 그렇게 봐? 당신 혹시 수경이한테 질투심 같은 거 느끼는 거 아니지? 뭐라고? 내가 왜? 아니, 신우가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랑 만나면 좋은 건데 자기가 너무 시비 걸듯이 얘기하니까. 내 말은 정말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확실한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만 좀 하자. 막말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뭘 했어? 이렇게 사기꾼 취급받는 거 알면 기분 나빠해.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말 안 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일단 두고 보자 생각하면서요. 톡 까놓고 그 남자의 출생의 비밀까지는 모르겠고 신우랑 결혼해서 외국으로 간다면 제 입장에서도 땡큐잖아요. 거기서 마음 잡고 안정적으로 산다면 저도 좋은 거고요.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면서도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 저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맘때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쯤이고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오른 시세 이런 건 다 차치하고 분양가만 달라고 하셨고 저희는 갖고 있던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돈 보태고 나머지는 대출해서 그 돈을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훨씬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그래도 자식인 저한테 팔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다는 말이 저희가 2년 동안 모은 돈에다가 전세금 일부를 신우 결혼하는 데에 좀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걸 왜? 수경이 결혼하고 한국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대. 그걸 일단 우리 쪽에서 좀 내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집 부자라며 숨겨둔 아버지가 재벌 후계자라며 본인도 여력 되니까 한국 와서 사업한다며 그런데 결혼 비용이며 신혼집에 들어가는 돈을 신우한테 내라고 한다고? 부자라며. 그런데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네 남친이 신우랑 결혼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데요. 신우 남친의 아버지가 따로 점찍 얻은 며느리감이 있는데 신우 남친은 신우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신우 남친 아버지가 해주기로 한 사업자금이며 결혼자금이며 싹 못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삼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되지 무슨 저희 돈까지 빼서 신우 결혼자금을 보태주라는 말인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 돈을 왜요? 그리고 2년 동안 집 살 때 보태려고 애도 안 가지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을 홀랑 신우 결혼하는데 주자니요.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꾸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애초에 조금 있던 재산을 신우 가게 2번 말아먹으면서 날려서 못 도와준다면서 둘이 결혼시키게 저보고 좀 도와주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아버지가 신우를 반대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 신우를 인정하면 그때 집값이며 결혼 자금이며 그 아버지가 다 돌려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도와주면 나중에 신우 남친도 우리한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거라면서요. 애초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짜 그 기업의 후계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도움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려줄 테니 저희 전세금까지 털어서 신우 결혼자금 보태라는 게 말인가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2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
진심으로 저에게 서운해하고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못 본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차라리 신우 남친에 대해서 뒷조사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너무 사짜라고, 다들 속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사짜가 그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신우한테 그 비싼 명품 가방들을 주냐면서 신우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사람과 사이가 좀 틀어졌다 뿐이지, 자리만 잘 잡으면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돈으로 섭섭치 않게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신우 남친이 한국에서 런칭한다는 사업의 설명회도 가봤대요. 자기가 따로 알아보니 진짜 캐나다에서 핫한 거고 한국에 들어오면 인기 많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TV 뉴스나 시사 다큐 같은 거 볼 때요. 사이비나 다단계 같은 거에 끔뻑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주변 가족들이 못 말리지?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당해보니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든 안 듣습니다. 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신우 남친은 놓칠 수 없는 기회 같은 존재였어요. 내내 말썽 부리고 돈 까먹는 집안의 골칫덩이 신우. 그런 신우가 데리고 온 남자인데 알고 보니 재벌 후계자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고, 신우를 그 남자에게 결혼시키면 나중에 콩고물도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협조를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신우를 질투해서 안 도와주려고 한다는 식이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좀 도와주면 나중에 강서방이 오죽 우리 챙겨주겠어? 아니, 그 사람을 뭘 믿고 자꾸 그러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캐나다 와서 찍은 사진 다 보여주더라. 그런 것까지 거짓말이게? 그런 거야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믿기 싫은 거겠지. 수경이가 괜찮은 남자 만났다는 걸. 당신 원래부터 수경이 싫어하고 무시했지? 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 동생 답도 없다고 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래도 동생이라고 저러나요? 그러면 소개 안 시켜준다는데 남의 폰 훔쳐서 과장님 연락처 알아내서 몰래 연락하고 그런 짓 하는데 내가 아가씨가 좋게 보이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애초에 수경이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아. 수경이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봐봐, 이제 돈까지 요구하잖아. 다른 돈도 아니고 수경이 결혼 자금이야. 내 동생 결혼 자금. 그런 집 시집 가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보내게? 본인 돈으로 하라 그래. 그걸 왜 우리 돈으로 달래? 나한테 맡겨놨어? 와, 그래 알겠다. 당신 생각이 어떤 건지 잘 알겠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신우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제 말 맞다나 결혼하든지 말든지 지 돈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왜 그걸 저희 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남편에 이어 시부모님까지 저희 돈으로 결혼자금 좀 보태주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그 일로 많이 싸우고 다투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전세금 빼서 자기 몫을 그냥 달랍니다. 전세금에서 반은 자기 몫인데 저더러 네가 뭔데 내 돈 가지고 네 돈처럼 주네 못 주네 하냐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니 남편과 저도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악화되었죠. 저는 아예 이혼하고 네 돈 내 돈 나누자 이 말이냐고 했고 남편은 그렇다면서 저보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말랍니다. 저는 남편이 그토록 바보 멍청이고 앞뒤 분간 못하는지 몰랐어요. 저도 너무 실망했고 지 돈 내놓으라고 난리치는데 너무 질렸습니다. 수많은 다툼 끝에 저희 전세 만료도 다 되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 집주인한테 자기한테 돈을 보내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지 몫은 저한테 말 안 하고 신우에게 줘버렸습니다. 그 일로 저랑의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신우 결혼한다고 저랑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전세금 자기 몫대로 나눠 가졌고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협의혼을 준비하던 도중 신우는 그 남자의 결혼을 준비하더라고요. 막 신나서 고급 드레스와 웨딩홀 알아보고 결혼식 준비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네 오빠 결혼 파토시키고 지는 신나서 저러고 있는데 얼마나 기막히고 부하가 치밀던지요. 저도 질릴 대로 질려서 사귀든 뭐든 알아서 해라는 심정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신우는 그 남자랑 결혼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 사기꾼일 텐데 나중에 울며 불며 후회나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이혼 후 2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제 SNS에 남편 계정이 떠서 보게 되는데 가족끼리 해외로 여행도 잘 다니고 저희 남편까지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겁니다. 부자 심해부 덕에 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걸 보면서 신우 남친이 사기꾼이 아니었나? 진짜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건가 싶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 전 남편과 전 시댁 사는 형편이 보이기에는 참 그럴듯해져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부자였든 아니든 저는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질려서 이혼을 한 거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제 선택과 행동은 똑같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했으니 전 남편이 잘 살든 말든 관심 갖지 말자고 애써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댁에 관한 기절초풍할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신우와 신우 남편, 그리고 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었죠. 저도 남편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였는데 그 지인도 놀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기라니 뭔 소리냐니까 정확히는 신우 남편과 신우가 주변에 사업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고 제 전 남편과 시부모님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우 남편은 당연한 소리지만 그 재벌 후계자의 숨겨둔 아들도 아니었어요. 아예 상관없는 남남이었는데 다만 얼굴 생김새나 풍기는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후계자의 아들이라고 우기기로 한 것 같고 아예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사진이니 뭐니 합성하고 다 속인 거였습니다. 신우 남편은 캐나다에서 예전에 살았던 건 맞는데 이미 한국에 온 지도 꽤 됐대요. 캐나다에서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스시집에서 일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국으로 도망치듯이 온 것 같은데 한국에 온 지 꽤 됐으면서도 캐나다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굴고 자기 아빠가 대기업 후계자라고 사칭하고 다니고 그랬던 거죠. 신우가 결혼하고 나서 진실을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신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가 그 재벌 후계자의 숨겨둔 아들이라고 사칭을 하고 다녔고 사람들에게 사업 투자금을 뜯어내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그게 결국 별미가 잡혀서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조사 과정에서 보니 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눈치챘으면서도 은근하게 동조해주고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간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걸 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알면서 그 사기극에 동참을 해준 거예요. 제가 신우 남친 좀 이상하다고 할 땐 사기꾼 절대 아니라고 방방 뛰고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니 결국 그 가족들까지 사기극의 한통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몰랐다며 우기고 신우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자기들도 속았다고 한다는데 처음엔 몰랐어도 나중에는 알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정황과 증거가 많아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벌을 피하기 힘들 것 같다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면서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하니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런데 뭐라도 씌인 건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저희 전세금까지 그 남자에게 주려고 하더니
결국 한 통 속의 가족 사기단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이혼 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결국 사기를 위해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게 한 거였고요. 제가 만약 이혼 안 하고 같이 엮여 있었다면 저까지도 그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와이프인 제 말을 잘 들었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정체가 확실하지도 않은 그 남자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진심으로 경고하는 말을 들으셔야 했고요. 결국 돈 욕심에 눈멀어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넘어간 건데 누굴 탓하겠나요? 남편과 전 시부모님도 변호사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라는데 이러나 저러나 사기꾼 집안이 됐고 한통속이 된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저보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후회 말라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나까지 엮일 뻔했다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 보고 분양가만 주고 사라고 했던 그 집은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남자를 믿을 게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그 집을 샀다면 그게 훨씬 이득이었을 거예요. 전 남편도 제대로 똥볼 찬 거죠. 사기꾼한테 속다 못해 사기꾼과 한통속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 누구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자초한 짓이죠. 저는 그 사람들과 남남이니 어떻게 되든 이제 더는 상관 안 하렵니다. 저는 똥통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피해 도망갔으니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의 결혼이 두 번째 결혼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재혼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결혼이라고 치기에도 좀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서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으로만 쳐도 2주가 안 될 정도로 몹시 짧거든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큰 중대사인 게 결혼인데 어떻게 그 짧은 혼인 기간을 끝으로 갈라섰냐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시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도 기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역사학 전공 대학 교수세요. 어머니는 도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모님 두 분 다 인품도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지원으로 커오면서 힘든 일은 크게 모르고 살았고요. 참 운이 좋았죠. 저 자체도 평범한 모범생이어서 교우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 식품사업 개발팀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힘든 일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참 평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 남자, 제 첫 남편인 이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의 아버지는 메이저은행 지점장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하셨어요. 민준 씨도 좋은 대학 나와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키도 크고 인물도 호감형이었죠. 성격도 서글서글하고요. 소개로 만난 저희는 단박에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로 조건이나 환경, 성격도 비슷했으니까요.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결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도 찾아뵙게 되었죠. 저희 집 먼저 찾아뵀었고 그 후 그 민준 씨네 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표정도 별로 없으시고 말수도 없으시고요. 반면 어머님은 엄청 밝고 명랑하시더라고요. 민준 씨가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예비 시부모님의 성격을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막상 만나뵈니 어머님은 제 생각과 달리 밝고 활발하신 성격이셨어요. 말투 자체에 애교가 많으시고 말수도 많으시고요. 무엇보다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우,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쁘다. 우리 민준이가 눈이 높아서 어떻게 결혼하려나 했거든. 영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보여서. 알고 보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 데리고 오려고 그랬나 보다.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칭찬해 주시는 어머님이 감사했는데 도리어 민준 씨는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 너무 듣기 좋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새아가. 네.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민준 씨 본가 말고 한정식 집에서 다 함께 만났거든요. 제가 가자미 구이를 잘 먹자 일부러 제 앞에 갖다 놔 주시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다. 많이 먹어? 네. 복스럽기도 해라. 우리 서정이 예쁘고 복스러워서 남자들한테 인기 더 많았을 것 같아. 아니에요. 없어요. 어머님 딴에는 저 칭찬해 주시려 하신 말씀 같은데 아버님은 표정을 확 굳히시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책을 떨어? 밥 먹는데. 엄청 싸늘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님은 눈치 보시더니 알겠다면서 조용히 식사만 하시고요. 저는 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무안하실 것 같았는데 민준 씨도 그 모습이 익숙한 듯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그때 그 집 분위기를 좀 알 것 같았어요.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님, 원래 성격은 밝고 명랑하신데 그런 아버님 옆에서 주눅들어 사시는 어머님, 그리고 그런 게 익숙해 보이는 민준 씨까지. 화목한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라 좀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또 그러려니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비슷할 순 없으니까요. 그날 헤어지기 전 어머님은 따로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연락처를 드렸고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퇴근 시간쯤 어머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요. 급하게 나가보니 어머님이 계셨어요. 요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너 생각나서. 아, 그러셨어요? 약속 없으면 뭐 밥이라도 먹을래? 네, 어머님. 그렇게 어머님과 근처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식사 자리보다 저랑 둘이 있으니 훨씬 밝고 재밌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물으셨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한다고 했지? 저는 어머님의 질문에 의아한 기분으로 대답했죠. 네? 민준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애니? 무뚝뚝해가지고 지 알아서 한다고. 아, 정말요? 여기서 그렇게 안 멀어요. 짐은 다 넣었고? 네, 큰 건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 결혼한다는데 지 알아서 한다고 신경 끄라고 하니까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아들들이 다 그렇죠 뭐.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정이처럼 사근사근한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거든. 우리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자. 네, 저야 좋죠. 저기 신혼집 한번 구경해 봐도 돼? 민준이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 할 때 와보라는데 나는 좀 궁금해서. 네,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희 신혼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신혼집은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기로 했어요. 집은 민준 씨가 해왔고 저는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감 살림만 들어있는 비어있는 집이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어머님이 슬쩍 보시더라고요. 혹시 민준이 생일이니? 아, 네. 민준 씨가 그렇게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봤으니까 나중에 비번 바꿔. 아니에요, 어머님. 보셔도 상관없죠, 뭐. 저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님과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둘러본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좋고 예쁘게 해놨다. 너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은 저희 집 가구도 만져보시고 식탁도 손으로 쓸어보시더라고요. 나도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어. 에이, 어머님 댁은 더 좋잖아요. 남편 본가는 훨씬 평수가 큰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은 입을 삐죽이시더라고요. 그래 봤자 뭐. 그러더니 어머님은 안방도 들어가 보셨어요. 어머, 이 침대 엄청 좋은 데 거잖아. 여기 주문 제작하는 거기 맞지? 엄청 비쌀 텐데. 저희 엄마가 침대가 좋아야 건강에 좋다고 좋은 거 해주셨어요. 세상에 너무 좋다. 어머님은 침대 끝에 앉아보시더니 너무 좋다는 말을 연발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진 어머님이 리액션도 참 잘하시고 소녀 같으신 부분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그 후 시간이 흘렀고 저는 남친과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지인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여행도 바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모리셔스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고급 리조트의 이국적인 풍경, 그곳에서 즐거운 휴양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저는 여동생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통화돼? 말해. 저는 늦은 밤이었고, 동생은 오후인 시차였습니다. 동생은 뭔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형부 있어? 자는데? 언니, 엄마랑 나랑 오늘 얼마나 기막힌 일 있었는 줄 알아? 무슨 일? 언니가 언니네 집 정수기 설치 때문에 언니 신혼집 좀 가 있어 달라고 했잖아. 정수기 설치 기간이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가 돼서 제가 동생에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지. 엄마랑 나랑 언니네 신혼집 갔거든? 근데 왜? 내가 기가 막혀서 언니네 신혼집에 언니네 시어머니가 있어. 게다가 옆에는 웬 이상한 남자랑 같이. 뭐?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비어있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계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는 웬 남자까지 있었다뇨. 무슨 남자? 누군데? 언니네 시어머니 애인인 것 같던데? 애인?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일단 자고 있는 남편을 피해 드레스룸 쪽으로 가서 통화를 마저 했죠. 정말이야? 엄마랑 나랑 집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이상한 거야. 집이 어수선하고 식탁 위에는 뭐 먹고 올려둔 포장지까지 있고 이게 뭔가 해서 보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언니네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야. 서로 놀라서 소리 지르고. 언니네 시어머니 딱 봐도 거기서 자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여기 왜 있느냐고 하니까 도리어 엄마더러 사부인은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래. 우리는 정수기 설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언니네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가 정수기 설치하는 거 기다린다고 우리더러 자꾸 가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서 엄마가 안방을 확 들어가니까 언니 침대에 웬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니까? 엄마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언니네 시어머니하고 그 남자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엄마랑 나랑은 이걸 뭘 어째야 되나 싶다가 결국 언니한테 전화한 거야. 여동생의 말은 들어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저희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오신 것, 거기다가 시어머니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을 저희 신혼집으로 끌어들이셨다니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일단 끊어봐.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충격인데 민준 씨는 더 큰 충격일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참이나 고민하고 앉아있으니 민준 씨가 자다 깼는지 저를 찾으러 드레스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무슨 일 있어?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민준 씨더러 앉아보라고 하고 이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냐며 날뛰긴 하는데 그게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왜 남의 신혼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그 짓거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어머님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원래 아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자기야, 혹시 어머님한테 애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제 물음에 민준 씨도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한참의 고민 끝에 민준 씨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실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어? 저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시부모님을 만나 뵀지만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이혼하셨다니 언제? 나 고등학교 때 엄마가 바람 펴서. 바람? 바람 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다 나 대학 때 다시 만났는데 서로 연락은 잘 안 하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나 결혼해야 되니까 엄마 자리 좀 부탁한다고 말했지. 민준 씨의 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면 이혼을 했다고 그냥 말하면 되지. 굳이 제 앞에서 이혼 안 한 척 연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온 가족이 전부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자기가 이상하게 볼까 봐. 자기네 집은 다 사이도 좋고 단란한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혼도 전에 색안경 끼고 볼까 봐 그랬지. 나를 그렇게 봐? 차라리 미리 말을 하는 게 낫지. 지금이 더 이상해. 어차피 바로 들통날 걸 왜 속인 거야? 결혼하고 나선 말하려고 했어. 근데 하여튼 엄마 진짜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나저나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알고 비번은 어떻게 알았지? 혹시 네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드린 건 맞아. 궁금해하시길래. 어쩐지 결혼하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르신다길래 뭔가 이상하다고 했어. 진짜 우리 엄마 거머리 같아. 지겨워. 저는 그 순간 민준 씨가 너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거머리 취급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거머리 취급할 정도로 싫어하는 엄마인데도 결혼할 때 저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이혼 안 한 것처럼 연기를 시킨 것도 이상했고요. 그 순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는 심란하고 꿀꿀한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침대를 보니 어머님과 외간 남자가 뒹굴었다는 생각에 너무 더럽고 쓰기도 싫더라고요. 남편도 제 기분을 알았는지 원래 쓰던 매트리스는 자기가 처분하고 새 걸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 기분도 별로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전화해 욕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얼굴 볼 생각 하지 말자면서요. 남편은 엄마랑은 인연 끊을 거고 그냥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모든 걸 알면서 연기에 동참한 시아버지가 다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다음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엄마도 너무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사돈댁이 이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연기까지 하면서 속이려고 한 게 너무 기막히다면서요. 게다가 이서방 엄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애인이라는 남자랑 아들 신혼집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하시면서 이게 정상적인 집이 맞느냐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랑 대화 도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저희 집에서 나올 때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가방에서 지갑이 흐른 것 같은데 좀 찾아봐 줄 수 있냐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소리 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 찾아보니 협탁 밑에 지갑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찾으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참나, 지갑 찾아달라고 전화 온 거야? 여기 온대. 잘됐다, 차라리. 한번 물어보자.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이 왔어요. 어머님은 부끄러운 것도 없으신지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내 선물은 없어? 네? 아니요. 그 멀리까지 가놓고 왜? 잘 놀다 오지. 저기 내 지갑은? 안에 있는데요. 저희 엄마 와 계시거든요.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사부인께서? 어머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셨어요. 저희 엄마도 떨떠름한 기분으로 물어보셨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혀서. 별 뜻은 없고요. 서정이가 초대해줘서 그때 잠깐 여기 왔었는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쁘고. 그래서 다시 잠깐 와봤어요. 아들네 집이기도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딱 보니까 애들 신혼여행 간 기간 동안 여기서 계속 지내셨던 것 같던데 그 남자분이랑. 오래 안 있었어요. 한 이틀 있었나? 근데 제가 여기서 뭘 훔쳐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빈집이고 잠깐 쓴 건데 그게 이렇게 사람 몰아세울 일인가요? 다른 집도 아니고 아들 집인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참 성격 좋고 다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완전 뻔뻔함 그 자체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주인도 없는 빈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애인이랑 분이랑 이틀이나 지내셨는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가요? 얘 서정아, 너 착해 보여서 좋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어른한테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할 말 다 하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 이혼하셨으면서 무슨 시어머니예요? 게다가 이 일로 민준 씨는 다시는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던데요. 참나. 너 그러면 너네 남편한테 똑바로 전해. 안 보고 사는 건 안 보고 사는 거라도 돈은 똑바로 보내라고. 무슨 돈이요? 엄마 행세해주는 돈. 네? 아니, 돈까지 받고 해주신 거란 말이세요? 참 들을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너무 기막힌지 머리 싸매고 아무런 말 안 하시고요. 어머님 참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준 씨 엄마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돈 받고요. 걔도 나 엄마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어머님이 애초에 바람나서 민준 씨 버리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민준 씨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참나, 부부는 부부네. 그런 얘기까지 했어? 어머님은 언짢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 지갑이나 내놔. 저기 올려뒀어요. 어머님은 지갑을 챙기더니 나가기 전 저를 쏘아보며 그러시더군요. 그래, 나 바람나서 자식 버리고 도망간 거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시아버지 될 사람, 민준이 애비, 그 사람한테 내가 걸핏하면 맞았어.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툭하면 맞고 살았다고. 나도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남자 만난 거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민준이 걔한테 같이 도망가자고도 했어. 근데 민준이 걔가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엄마는 집불도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키우니 해.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자기 앞길 막히니까
괜히 엄마도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라고 하더라. 그게 맞고 사는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그때 남편이고 자식 새끼고 정 다 떨어져서 결국 다 버리고 도망간 거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만 하지 마라. 나도 정말 한 맺힌 거 많은 사람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악을 쓰더니 지갑을 챙겨 가버리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한참이나 멍하게 있었어요. 어머님의 말도 참 충격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아버님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그걸 지켜본 민준 씨가 자기 앞길 막히니까 엄마더러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살라고 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기막혔습니다. 저희 엄마도 같은 생각이셨고요. 게다가 시아버지도 평생을 그렇게 아내에게 폭력을 썼던 가정폭력범이라니 진짜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넓고 좋은 집에 직업 좋고 여유 있는 아버님과 밝은 어머님, 능력 있고 젠틀한 민준 씨까지.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 가정인데 진짜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 일을 아빠에게 다 알리셨고 저희 아빠도 그런 집하고 연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요. 저희 집에 꿀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폭력적인 아버지와 남성 편력이 있는 어머니, 거기다가 그런 사실을 자기 앞길 막는다는 이유로 묵인하기 바빴던 민준 씨까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당연히 민준 씨도 난리가 났죠. 자기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건 잘못했지만 이혼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 과정에서 결혼식 올린 지 몇 주도 안 돼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자신의 관계와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단호하게 헤어지자는 뜻을 내비쳤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혼수품도 다 빼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일방적이라며 난리를 쳤고 혼인신고가 안 돼 있다 해도 헤어지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끝을 내게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민준 씨는 이게 다 자기 엄마 때문이라며 끝까지 자기 앞길 막는다고 원망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님이 외간 남자와 저희 신혼집에서 그렇게 한 건 기가 막힐 일이고 저희의 이혼에 결정적인 일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이 이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건 그 때문이 아니라 민준 씨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삶의 반려자로 맞이하는 부부관계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다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충 넘기고 덮는다고 해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대개 탄로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좋은 것만 앞에 남겨두고 싫은 것, 부끄러운 것은 가두고 숨겨두면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사가 그 남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끝까지 속이고 감추려고만 한 건 그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떳떳해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도 앞길 막는다며 엄마만 원망할 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도 좀 더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